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손에는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 학습 방법 안내 자료가 들려 있습니다. 이거 수험생이라면 정말 궁금할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매년 발표되지만 볼 때마다 또 새로운 느낌이 드는 자료입니다. 이게 양이 상당하더라고요. 수능 전형역에 걸쳐서 평가 목표부터 학습 방법, 그리고 또 EBS 연계 방식까지 정말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정보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요, 이 방대한 정보 속에서 특히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제일 신경 쓰시는 영어 영역, 여기를 중심으로 핵심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 수능 준비에 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먼저 딱 눈에 띄는 게 이 안내서가 영어뿐만 아니라 뭐 과학탐구, 직업탐구 같은 다른 영역들도 다루고 있다는 건데요. 네, 전 영역을 포괄하죠. 근데 중요한 건 모든 영역에서 일관되게 EBS 연계 방식이랑 유형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냥 내용만 쭉 나열한 게 아니라 어떻게 연계되는지 그 방식에 초점을 맞춘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점이 중요해요. 특히 영어 영역 평가 목표를 보면 이제 뭐랄까 단순히 단어 많이 아는 걸로는 부족하다 이런 메시지가 아주 분명합니다. 정말요? 그럼 뭘 더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네, 읽거나 들은 내용의 핵심, 중심 생각을 파악하는 능력은 기본이고요. 세부 정보도 놓치면 안 되고, 또 문맥 속에서 단어나 구절이 가지는 수분 의미, 그러니까 함축 의미 파악이 중요해졌어요. 함축 의미응? 네. 그리고 글 전체의 논리적인 흐름까지 읽어내는 능력, 이런 걸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대학 가서 공부할 때 필요한 진짜 독해력, 그걸 측정하려는 의도겠죠. 그렇군요. 듣기 평가 쪽을 좀 보면요. 이것도 그냥 들리는 대로만 푸는 게 아니더라고요. 화자의 진짜 의견이나 의도를 파악해야 하고 또 대화 내용이랑 그림 정보를 맞춰보는 유형도 있고요. 네, 복합적인 능력을 요구하죠. 예를 들어 그 캠핑 장비 그림 문제 같은 거요. 들으면서 동시에 그림의 세부상, 뭐 배너 문구가 어떤지, 텐트 모양은 어떤지 이런 것까지 확인해야 하니까 꽤 능동적으로 정보를 처리해야겠더라고요. 그렇죠. 멀티태스킹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뭐 December 27th 같은 구체적인 날짜나 입장료 같은 세부 정보 확인하는 건 여전히 기본이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듣기 학습 팁으로 받아쓰기를 여전히 추천하는데요. 근데 이게 그냥 무작정 다 받아 적는 것보다는 자기 수준에 맞춰서 핵심 단어나 구, 아니면 전체 문장을 받아 쓰는 연습, 이게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네, 그냥 기계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써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들으면서 내용을 요약하거나 구조를 파악하는 연습으로 확장하면 더 좋을 거고요. 읽기 평가는 확실히 더 깊은 사고력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예시에 나온 over tourism 지문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냥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복잡한 문제들을 좀 읽어내야 하잖아요. 네, 맞아요. 시사적인 주제도 많이 다루고요. 또 영화 음악 지문처럼 익숙함이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관계를 추론하는 문제도 있었고요. 그 난스틱 프라이팬 비유 나왔던 함축의 미추론 문제요? 그거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 그게 단순히 영어 실력만 보는 게 아니라 비유를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 건지 그 핵심 메시지를 간파하는 통찰력까지 요구하는 거죠. 스트레스라는 구체적인 상황 너머의 더 큰 그림을 보라는 그런 의도였던 것 같아요. 와, 깊네요. 물론 그 터틀 아일랜드 모트 투어 안내문처럼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찾는 능력도 여전히 중요하고요. 물론입니다. 기본적인 정보 확인 능력은 바탕이 되어야죠. 그럼 이런 문제들에 좀 효과적으로 대비하려면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이 안내서에서는 뭐라고 조언하나요? 안내서에서는 일단 평소에 좀 다양한 주제의 글들, 특히 약간 깊이가 있는 학술적인 지문 같은 것들을 꾸준히 읽으라고 강조해요. 읽으면서 핵심 내용을 빠르게 요약하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요. 다양한 글을 읽고 요약하는 연습이요. 네. 그리고 빈칸 추론은 글 안에서 논리적인 근거를 찾는 훈련. 함축 의미 추론은 그 표현이 사용된 구체적인 문맥 속에서 의미를 파악하는 훈련. 이런 식으로 문제 유형별로 좀 집중해서 연습하는 게 좋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단순 해석을 넘어서는 거죠. 그렇군요. 유형별 맞춤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네요. 그리고 EBS 연계 방식, 이것도 간접 연계로 바뀌면서 좀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 EBS 지문이나 자료를 그냥 통째로 외우는 방식은 효과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럼 어떻게 연계된다는 거죠? 대신에요, EBS 교재에서 다뤘던 주제나 소재, 또는 글의 논리 구조, 아니면 사용됐던 도표나 그림 같은 시각 자료의 유형,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완전히 새로운 지문에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산림 자원의 가치 평가라는 주제는 EBS에서 가져오지만 내용은 전혀 다른 걸로 문제를 낼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EBS 교재를 공부할 때는 지문 암기보다는 이런 주제가 있구나. 글이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구나. 이런 유형의 자료가 활용되는구나 하고 익숙해지는 게 중요해진 셈입니다. 네, 이해됐습니다. EBS는 이제 소재나 유형에 익숙해지는 용도로 활용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잠시 다른 과목들도 좀 엿보면 비슷한 흐름이 보이는 것 같아요. 한국사 같은 경우도 단순히 사건 이름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배경과 의미, 예를 들면 4.19 혁명이 왜 일어났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있게 묻고요. 그렇죠. 역사적 맥락을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죠. 사회탐구도 개념만 아는 걸 넘어서 국제관계 이론 같은 걸 실제 사례에 적용하거나 비교 분석하는 능력을 요구하고요. 과학탐구는 주어진 자료, 실험 결과나 유전 가계도 같은 걸 해석하고 심지어 계산까지 해야 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과목에서 단순 지식 확인보다는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이해하고 분석하고 또 추론하고 적용하는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을 평가하려는 경향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2025학년도 수능, 특히 영어 영역에서는 맥락과 논리를 파악하는 깊이 있는 독해력과 추론 능력이 핵심이다. 그리고 EBS는 주제와 유형 중심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단순 암기에서 벗어나서 생각하는 힘 자체를 기르는 것, 이게 수능 대비의 본질이 된 거죠.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2025학년도 수능 학습 방법 안내 분석이 여러분의 학습 방향 설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런 맥락 파악 능력이나 추론 능력은 꼭 수능 시험을 떠나서도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또 수많은 정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꼭 필요한 기본기이기도 하잖아요. 오, 정말 맞는 말씀이세요. 그렇다면요, 이런 능력을 꼭 교과서나 문제집으로만 길러야 할까요? 문득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말씀이신가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할까? 저 말의 진짜 의도는 뭘까? 하고 한번 분석해보는 연습이요. 이런 게 오히려 수능 준비에도 예상치 못한 간접 연계 효과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